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7월이 시작됐습니다.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반기가 되면 뭔가 변화를 줄 것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약간 느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다라고 하면 오늘 좀 변화가 좀 나타났다. 이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 오랜만에 기관이 매수를 보였죠. 물론 이제 금융 투자가 좀 많이 샀긴 했지만 그래도 투신, 탐머펀드 그동안 계속해서 매도하던 애들이 갑자기 매수로 전환됐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더 봐야 돼요. 추이를 좀 더 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꾸준히 살 거냐 아니면 또 샀다 팔았다 또 샀다 팔았다 할 거냐. 지금은 계속 매도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 양봉이 나온다는 거는 뭔가 하반기에는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거래소 시장에서도 좀 뭐가 바뀌고 있는데 일단은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매도하고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개인이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장세가 나와야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 계속해서 매수하던 개인이 매도하고 사모펀드가 매수로 전환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하나 가지고 완전히 매수로 전환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7월 달 들어서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수급이 호전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닌데? 이거는 오늘 코스닥 시장이거든요. 코스닥 분차트예요. 분봉을 보면 과거 같으면은 오전에 올랐으면 막판에 계속 빠졌어요. 한 2주 정도? 2주 정도 계속 아침에 좀 올라가다가 막판에 빠지는 모습이 나왔다면 지금은 올라가다가 끝까지 유지해주는 요게 왜 그러냐면 매수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에 안 떨어지고 버텨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양봉이 나왔죠. 여기에 7월달 좋아서 처음으로 양봉이 나왔어요. 그동안 계속해서 하락하던 모습에서 어떤 양봉이 나와야 변화가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변화가 나올지 오늘부터 잘 보시면 됩니다. 항상 이렇게 추세가 바뀔 때 월초 이때 변화가 심해요. 월초에 이렇게 월초에 뭔가 변화가 있습니다. 요거를 잘 지켜보셔야 되고요. 이런 양봉이 지속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오랜만에 시가총액 상위 기업 2차 전지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반도체까지 전체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진짜 오랜만에 2차 전지 섹터에 수급이 좀 들어왔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오랜만에 6% 올랐습니다. 6%.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도 4% 많이 올랐죠. 머티리얼즈도 많이 올랐고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로 보시다시피 빨간불이 많이 있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유입됐다. 워낙 저점이기 때문에 많은 악재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투자를 좀 늦추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빠진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악재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바닥권이 좀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중국의 CATL 생산 차질설, 생산이 좀 차질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물론 이제 사실 무근이라고 이제 회사에서 얘기는 하긴 했지만 장중에 마이너스 5%까지 떨어졌다가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마이너스 2.2%에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기에 의하면은 한 공장에서 생산 라인 4개에서 2개 정도가 가동을 멈췄다라는 소문이 나왔는데 CATL이 사실 무근이다라고 반박하는 보도가 나오면서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 수출입 데이터가 오늘 나왔군요. 오늘 나왔는데 지난달 양극재가 좀 전년 동기 대비 45% 정도 줄어든 걸로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안 좋아요. 근데 시장이 안 좋은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그렇게 반영이 안 돼요. 악재가 나와도 더 이상 주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리튬 가격도 오늘 한 1.5% 정도 떨어졌는데 전혀 주가에 반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재는 다 알고 있다.
예, 호재도 다 알고 있으면 더 이상 안 올라가잖아요. 똑같아요. 악재도 더 이상 다 알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뭔가 호재성 기사가 나오면 좀 빠르게 반영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쯤이 단기 바닥권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예, LG 에너지 솔루션. 하여튼 뭐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 요거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뭔가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바닥권에서 양봉이 나와야 뭔가 추세적인 변화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변화를 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7월 달에 좀 수급이 좀 바뀐다. 하반기의 시작이다. 그래서 지금 뭐 바이오가 갈지 2차 전지가 갈지 또 반도체가 갈지 아니면 또 화장품이 갈지 몰라요. 모르지만 훗날이긴 하지만 뭔가 수급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우셔야 돼요. SKO는 아직도 어렵습니다. 비상 경영을 선포했고 모든 임원들 연봉을 동결하겠다. 플러스 날 때까지 분기 실적이 플러스 날 때까지 동결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만약에 연내 흑자 전환이 안 된다 그러면 내년까지 무조건 연장하겠다. 이렇게 비상 경영은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SK온이 분사를 하고 나서 10분기 연속 적자를 지금 지속 중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투자의 단계다 보니까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금 유동성이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계속 투자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SK온과 LG화학의 뭐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겠다 이런 엄포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1분기에도 영업 손실이 3,300억 정도 나왔는데 전분기 대비해서도 영업 손실이 186억에서 3천억이 난 거니까 대폭 실적이 악화됐습니다. 근데 이게 2분기에도 안 좋아요.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는 안 좋은 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만큼 이제 SK온 입장에서는 좀 캐짐도 길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어려운 시장을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낙폭은 줄여서 좀 반등은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상승이라기보다는 반등에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좀 반등 나왔다고 막 여러 유튜브들이 야 이제 시작이다. 거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건데 아직까지 상황은 이게 녹록치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반등의 국면이지 요게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최소한 분기 실적에서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기관들도 엄청나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2차 전지의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1분기, 상반기에는 별로 없었는데 하반기 뭐 빠르면 3분기, 늦어도 4분기에는 뭔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시장에서도 그거를 기관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성반영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3분기에 뭔가 변화가 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재가 다 나오고 실적도 나오고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시절이 7월에서 8월 정도, 8월 중순이 이제 거의 실적이 나올 때니까 7월 말에서 8월 초 요때가 진정한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하반기 기대감 때문에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시점을 좀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그때 맞게 이제 뭐 추가 매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좀 가벼운 주식을 한다든가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및 6월 수출입 동향. 상반기는 뭐 알 필요는 없고요. 사실 6월 달 수출입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6월 달 보시면 무역 수지가 80억 달러가 나오면서 전월보다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계속 적자가 나다가 이렇게 흑자가 나고 있는데 6월 달에 좀 많이 나는 이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업종이 수출을 잘 내느냐 보시면 이제 금액으로는 반도체가 좋아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금액으로는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컴퓨터도 증감률로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석유 제품은 아직까지 나쁘진 않은데 좋아지고 있지는 않고 2차 전지는 아직까지 보시다시피 마이너스가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품이나 자동차는 이제 보합 정도 하고 있고 선박은 아직도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가 가장 좋고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컴퓨터 이쪽이 좀
좋아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매월 1일 날 발표하기 때문에 꼭 체크하셔야 돼요.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전문가들만 알고 시장에 반영시켰는데 이제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산업자원부 홈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는데 요거를 매월 초에는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신규 유망 품목에서 보면 OLED, SSD 반도체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보시다시피 전년 동기 대비 81% 엄청나게 반도체가 좀 잘 팔리고 있고 OLED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OLED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OLED 관련주 그래가지고 요즘에 LG 디스플레이 보시면 상당히 좀 많은 이제 연기금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쪽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실제로 소통방에서 관련주 배입해서 홀딩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무슨 뭐 기판 유리기판 관련주다 해가지고 쓸데없이 올랐다가 쓸데없이 빠져가지고 참 어이가 없는데 디스플레이를 산 거라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만 사가지고 들어오니까 영락 없이 밀더라고요. 요게 이제 기관들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인들이 막 올리면 갖고 있던 거 그냥 흔들어대요. 그 다음에 반등 나오면 또 물린 사람들이 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올려는 이런 역할을 좀 많이 하는데, 아무튼, OLED 뭐 숫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전년 동기 대비 계속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주가에 반영된다. 마찬가지로 반도체, SSD도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화장품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어요. 일단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4월달, 5월달 두 자릿수의 그 증가폭을 보였다가 한 자릿수가 나오니까 이거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물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건데 요게 이제 상반기도 중요한데 하반기에 또 화장품은 또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눌림목이 나올 수 있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올 수 있는데 요게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되면 또 기대감이 커지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품이 지금 과거는 중국에서 지금은 미국으로 바뀌고 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동남아나 일본도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좀 탈퇴하고 미국이나 뭐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 쪽으로 늘려나가고 있는데 특히 미국에서 좀 반응이 좋아가지고 수출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쉽게 꺾이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때 이제 중국은 잠깐 이렇게 1, 2년 반짝했다가 딱 죽어버렸는데 미국은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벌써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꾸준하게 조정받고 또 꾸준하게 올라가고 이런 식의 이제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화장품 섹터는 계속 보셔야 돼요. 우리 또 최근에 이제 불안하게 나오고 있는 이제 N달러인데 161엔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잘 안 떨어져요. 과거에는 여기 160엔 맞고 요때 160엔 맞고 밀렸잖아요. 여기 떨어졌고 이렇게 좀 뭔가 좀 영향력 있게 떨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토착화 돼가지고 잘 안 떨어져요. 이거는 뭐 앞으로도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미국에서도 이거를 용인하고 있다는 말이죠. 최근에 이제 엔화가 약세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미국의 달러가 강세인 것도 원인인데 그만큼 미국은 경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 워낙 경기가 좋아가지고 물가도 이제 못 잡고 워낙 경기가 좋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못할 정도로 좋은 그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기가 좋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그동안 이제 미국의 국채잖아요. 미국의 국채를 제일 많이 사주는 나라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이고 하나는 일본인데 일본이 이제 그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국채를 더 이상 사고 있지 않습니다. 대략 국채를 매각하고 있어요. 국채를 매도하니까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죠. 수익률이 R이라고 하는데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아주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상당히 위험해요.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아무튼 이거 빨리 좀 무너져야 되는데 환율도 보시면은 지금 벌써 1381원 1380원이 어떤 환율이었냐면 우리나라 옛날에 그 금융위기 외환위기 올 때 IMF라고 할게요.
97년도 요때 환율이 1380원대. 요거 이제 터지고 나서 IMF 터지고 나서 2,000원까지 갔는데 그때 당시에 환율이 1380원이니까 엄청나게 지금 위험한 거예요. 그 당시보다는 우리가 외환 보유가 많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로 지금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데 요거를 해소하려면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돼야 되는 거죠. 금리 인하가 돼야 우리나라 환율이 좀 떨어지고 미국의 통화 가치가 좀 환율이 좀 떨어지면서 통화 가치가 좀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가 이제 좋아지면서 환율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그것을 해결하려면 결국에 미국의 금리를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이자율을 떨어뜨려야 환율도 안정되고 엔화도 안정되고 모든 게 안정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를 잡아야 돼요. 그렇죠? 물가를 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유가를 잡아야 돼. 이게 다 이어졌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R. 그렇죠? 이자율을 잡으려면 물가를 잡아야 되고 물가를 잡으려면 유가를 잡아야 되고 이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 유가를 잡을만 하면 자꾸 이 이스라엘 애들이 까분단 말이에요. 지금 레바논하고 전쟁한다고.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뭐 이게 시끄러운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아주 연결돼 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선거는 치러야 되겠고 선거 치르면 어떻게 됩니까? 돈 풀리잖아요. 돈 풀리면 물가 올라가고 하여튼 뭐 난리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하루는 올랐다가 하루는 빠졌다가 뭐 난립니다 지금. 통계가 있어요. 통계가 뭐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주가는 P라고 그럴게요. 주가는 항상 올랐습니다. 여기에 이제 통계. 미국의 대선이 있던 해는 주가는 항상 올랐다. 나스닥 기준입니다. 항상 올랐어요. 그리고 집권 1년차는 주가가 올랐어요. 트럼프가 처음에 집권하자마자 급락했습니다. 난리 났다. 어떻게 트럼프가 되냐.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금방 회복하고 고점을 뚫고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어떻게 됐느냐? 우리나라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미국은 뭐 계속 눌렀다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이래.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은 올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몰라요. 요게 이제 이런 현상이 트럼프 때 일어납니다. 지금 뭐 바이든 뭐 나와라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트럼프가 아주 강세인데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뭐 법인세도 깎아줘요. 미국의 법인세 할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 실적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당연히 주가 올라가겠죠. 법인세 막 깎아줍니다. 그럴 정도로 기업 친화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상당히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트럼프의 정책이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누가 되든 간에 재선을 안 하잖아요. 그죠? 처음에 이제 4년하고 이제 한 번 더 하려고 그때는 이때는 되게 정책을 잘 쓰거든요. 이번에 한 번 하면 끝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근데 이게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지 하고 싶은 거 다 한단 말이에요. 러시아 문제, 뭐 중국과 대만과의 문제, 이거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대외적으로 우리한테는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고, 좀 미국 시장은 법인세 인하해주고, 주 세력들이 또 이제 그 석유화 그쪽이잖아요. 거기 또 수혜도 주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한테는 마이너스 부분이 많고 미국에서는 플러스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맨날 떨어져요. 미국 증시는 눈맞등 올라갑니다. 환장을 노리셔요. 그때 이제 한참 북한하고 뭐 한다 그래가지고 대북 관련주만 올라가고 나머지 다 떨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트럼프 시절에 우리나라 증시인데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좀 전체적인 상황이 그때랑은 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 세계를 움직이는 대통령이 새로 뽑히는 거라 이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보고 뭐 상관없어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상관없으면 좋겠죠. 근데 만약에 상관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항상 경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시장.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 짜가지고 그거에 맞는 종목들.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예측도 아니에요. 예측의 영역은 이제 물론 이제 예측도 해야 되지만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다. 시장 상황을 여러 가지를 다 접목해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대응이 나가는 거지, 예측을 무조건 100%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측도 해야 되죠. 예측도 해야 되는데 예측
보다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이거를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해서 대응해 나가시면 큰 리스크는 없어요. 제가 뭐 오랫동안 해보니까 계속 요거를 하루 이틀 해가지고 대응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하루 이틀 3일 뭐 일주일 한 달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대응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큰 리스크 없이 시장에 상관없이 또 이렇게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냥 예측하고 무조건 올라간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측은 늘 바뀔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카멜레온처럼 좀 바뀔 수 있어야 된다. 그때그때 대응을 하실 줄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소통방에 오시면 제가 다 대응해 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제가 다 대응해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댓글을 잠깐 보면 법인 계좌는 여기다 올리시면 안 되고 연락처 있잖아요. 여기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관리자가 알아서 체크해가지고 보내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내시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법인 계좌 보내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십니다. 물 타면 어떻게 하냐고. 물 타는 거 나쁘지 않은데 시간이 걸릴까봐 뭔가 자금이 좀 돌아오는 거 확인하고 그렇게 들어가야지. 무조건 사놓으면 평단은 낮춰서 좋은데 안 올라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시기적으로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엔터주 어차피 한번 하반기에 올라갈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연락처로 여기 있죠? 이쪽으로 문자를 주시면 된다 말씀드렸어요. 자, 미영님 1월에 가입을 해서 상반기에 8,500만 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3년 이상 리딩을 받아서 손실이 있었는데 어디서 3년 동안 리딩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오셨습니다. 6개월 동안 28종목을 정리해서 손절해서 정리를 했다. 속이 시원하다. 아직도 1억이 마이너스다. 참 갈 길이 멀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손실이 나는 거는 쉬운데 요거를 만회하는 데는 오래 걸립니다. 소통방하고 집중방. 하여튼 뭐 이제 하반기 시작하니까 하반기에 벌면 됩니다. 어렵게 안 하셔도 천천히 따라오시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 분명히 설문조사 할 건데 그때 플러스 났다라고 표시해 주시면 돼요. 여기 써있네. 주식은 대형의 영역이다. 이 의미를 이해하는데 3년이 걸렸다. 3년이면 빨리 깨우치신 거예요. 이거 10년에도 못 이루신 분들 많습니다. 주식은 무조건 대형이에요. 3년이 지나고 있는데 GST 액침냉각 비전을 보고 했는데 상증자를 해서 반토막 났네요. 반토막 난 건 아니죠. 어차피 주식 들어오는데 잠시만요. GST 이거죠. 액침냉각 괜찮은 회사예요. 액침냉각으로 괜찮은 회사고 어차피 이제 하반기에 분위기가 중요하죠. 반도체로 갈 거냐, 그죠? 반도체로 갈 거냐, 아니면 뭐 2차 전지로 갈 거니, 아니면 뭐 바이오로 갈 거냐. 시장 분위기 따라서 이제 이거는 움직일 것 같은데. 글쎄요, 뭐 계속해서 액침냉각에 관련된 내용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때처럼 탄력적인 움직임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진 않아가지고 무상증자는 이제 한 20일 정도 걸리죠. 20일 때 다시 들어오면은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반토막이 아니에요. 반토막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셨고 법인 계좌 여기 연락처 하시면 되고 코스닥 언제 올라갈까요? 계좌가 더 심하네요. 글쎄요. 제가 7월 달부터 하반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좀 더 보시면 됩니다. 유한양의 생각보다 우상향이 적다. 궤도하고 알테오젠 APR로 옮겨갈까요? 유한양이 좀 움직이죠. 유한양행은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월 달에 맥라자가 이제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요거 터지면은 이제 오늘 오스코텍 올라가더만 유한양이도 올라갔죠.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거니까 좀 더 지켜보세요. 아시겠죠? 2차 전지 손실이 많은데 복구하고 싶어요. 조금씩 이제 반등의 국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보세요. 물 타면 안 되겠죠? HLB는 시간 걸린다고 말씀드렸어요. 물 타면 또 시간 걸립니다. 제넥신 못 빠져나오고 있네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제넥신은 힘들어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건 자식에게 물려줘야죠. 제넥신이 극적으로 성공하면 되는 거고. 지금은 제 생각에 제넥신은 엄청 떨어졌어요. 여기 이렇게 해서 유동자리 자리에서 거의 10배 정도 떨어졌는데 그거를 뭐
하려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극적은 이제 제약바이오는 또 극적인 게 있으니까 그때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건 못 빠져나와요. 어떻게 말하지 마세요, 친구한테. 큰일 납니다. 의상합니다. 금리 인하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약바이오는 기대만큼 나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제약바이오는 과거하고 틀려요. 옛날에 제약바이오는 뭐 금리의 영향도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여기 보면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뭐 비만 치료제 이런 거 비만 치료제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알테오제이나 뭐 리가켄 바이오 많은 종목들이 기술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계약금을 잘 받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야 간다 뭐 임상한다 막 이렇게만 올라갔는데 이런 단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는 제약바이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올라가고, 물론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아무래도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좋아지는 건데, 금리 인하가 꼭 안 나오더라도 요즘에는 또 틀려져요. 과거랑 틀렸습니다. 틀려져 가지고 상관없이 괜찮은 흐름이 나타날 것 같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FOMC에서 점도표에 나온 거잖아요. FOMC에서 저번에 FOMC 나올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점도표. 그죠? 점을 찍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내년부터 네 번 정도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점도표 예상을 찍었고, 내후년까지도 4번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의원들이 찍은 거잖아요. 점도 앞으로 예상 금리를. 그러니까 4번 금리를 인하한다니까요? 제 의견이 아니에요. 이거는 점도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점도표에. 여기 페드 의원들이 앞으로의 금리 전망을 이렇게 예약을 했다고요. 내년에 4번, 내후년에 4번, 총 8번 이상을 이후에도 또 하겠지만 이렇게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예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떨어질 거예요. 그건 좀 늦춰질 수 있는데 그때 또 대응해 나가면 됩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빨간불 하나 들어왔는데 7월달 시작이 좋습니다. 이게 좀 더 이어졌는지 아니면 일을 쳐나했는지 뚜껑을 더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로 미국이 휴장이죠. FOMC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종류가 좀 많이 있는데 뭐 시장에서 그렇게 악재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리고 늘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는 연말까지 큰 악재는 없습니다. 나와도 그렇게 시장에 큰 데미지를 주지는 않고요. 트럼프가 재선되고 나서가 문제예요, 사실은. 재선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들의 그 변화에 따라서 자기 나라는 그렇게 큰 영향 없는데 해외 변수에 이제 심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환율도 흔들리고 뭐 여러 가지가 막 흔들릴 겁니다. 그럴 때 중심을 잡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늘 말씀드렸지만 대응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소통방에 오시면 여러 가지 대응 방법, 그리고 그때그때 맞는 종목들을, 오늘도 하나 나갔죠.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 하나 나갔습니다. 그래서 대응이 나가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서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슴이 콩당콩당 하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누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소통방의 입장을 원하시면은 여기 010-2657-8694라고 신청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관리자가 안내 문자가 갈 거예요. 뭐 금리 인하 시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개별들 폭등 장세, 유동성이 공급되면 엄청난 폭등 장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필승을 사칭하는 애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들이 따라갈 수 없는 금액으로만 여러분과 평생 운영하겠다. 1년 단위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월 9만원, 3개월에 21만원. 싸다. 그죠? 월 7만원 꼴로 할인도 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금액을 오픈하는 이유는 애들 때문에, 사칭하는 애들 때문에, 사기 세력들 때문에 이렇게 금액을 일부러 오픈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 금액을 넘어가는 애들은 다 제가 운영하는 방이 아니고 가끔씩 이제 문자를 받는데 주필승이 막 직접 운영하는 방이다라고 카톡이 왔대요. 전혀 카톡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텔레그램에 무료방 없어요. 무료 자체가 없어요. 아시겠죠? 다 저는 멤버십으로만 합니다. 무료방 없어요. 카톡 무료방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것들은 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입장을 원하시면 여기 연락처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7월이 됐고요. 드디어 하반기에 시작이 됐습니다. 출발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의 움직임이 나타날지 저도 참 기대되고 있는데 뭐 그때그때 시황 상황에 맞게 대응이 나가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